배경과 의미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서울의 집값. 집값이 미쳤어요. 서울 집값은 이제 넘사벽? 10월 15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4개월 만에 나오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나 얼마 전에 봤는데도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초강력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과거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는 강남 3구와 용산구였는데요.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이 한꺼번에 3종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통째로 묶였는데요. 자, 이로 인해 2년 이상 실거주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초고가 연립 주택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돈줄 조이기는 더 강력해졌는데요. 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 또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다만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대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실수요자와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강도 규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집값이 이제 모든 사람한테 좀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 규제를 통해서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생각을 돌아보면 늘 이렇게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또 집값이 오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좀 반신반의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책이 발표가 나고 나서 전화가 정말 빗발쳤어요. 미처 답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왔어요. 매수자들하고 매도자가 온도 차이가 좀 있는데 매수자들은 이게 정책이 발표나면 좀 내려가는 거 아니냐. 매도하는 분들은 이제 아니 이러면 이제 우리 못 파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가격 오를 걸 대비해서 그동안에 계속 좀 미루고 했던 거가 이제 급해진 거죠. 부동산 안정화 대책, 거래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이 됩니다. 긍정적으로는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 잠시 멈췄어요. 지금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 거래가 얼어붙을 거예요. 다른 규제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 부동산 규제를 할 때 핀셋 규제라고 해서 일부 지역에 집중을 했더니 그 옆에 지역이 풍선 효과처럼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풍선 효과는 한쪽을 규제하면 다른 한쪽이 오르는 현상인데요. 이때 문제를 생각해서 아마 서울 전 지역을 묶고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묶었는데요. 자, 이번 대책을 시행한 이유에 대해 국토부에 문의해봤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시장 과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 답했는데요. 월급으로는 일단 못 사는 거는 거의 확실하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을 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59제곱미터 기준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 10억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한 84제곱미터의 기준 평균 매매가가 13억 원을 넘어서는 등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무섭게 오르는 서울 집값, 대체 원인은 무엇일까요? 미래를 감안했을 때 서울이 그나마 자산의 안전성을 더 담보할 수 있겠다는 의식들이 서울 사람뿐이 아니라 지방 사람들까지 다 공유가 됐기 때문에 지방 자산가들까지 지방을 젖혀두고 투자의 개념으로 말씀드렸던 투자 투기의 개념으로 시장에 몰리다 보니 과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서울의 집값입니다. 자,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오르는 다른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갭 투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은행에서
무분별하게 전세 대출을 해줬어요. 80% 가까운 전세 대출을 해줄 경우 자기의 소득 대비 훨씬 높은 전세 집을 살게 돼요. 그러면 전세가가 오르게 되겠죠? 전세가가 오르면 마찬가지로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다. 그 갭 투자로 인해서 최근 문제가 됐던 전세 사기 이런 게 발생이 된 거죠. 일명 갭 투자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무주택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책 이후 특정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투자 목적의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집값 차익을 노린 매매가 활발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역사상 가장 강력한 거래 규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목표 자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게 원천적으로 막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달성되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잡히는 게 아니고 갭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원천 봉쇄가 가능한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담대, LTV도 강화가 됐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주택 가격의 70%에서 40%로 줄고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살 때는 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가 없는데요. 다만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생애 최초 대출은 지금처럼 집값의 70%까지 받을 수 있게 유지됩니다. 대책 발표 이후 찬성과 반대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국적으로는 국가의 미래나 청년들의 미래, 희망, 또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야 할 길이거든요. 자칫하면 일본처럼 그런 길을 걷지 않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자금이 몰릴 경우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 일본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뒤 급락을 하면서 버블 붕괴라는 큰 위기를 맞았었는데요. 자,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장기간 침체에 빠졌습니다. 자,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자신의 SNS에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약 나옵니다. 없이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세제 부분의 혜택의 상한선도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은 보유 부담을 높이는 형태의 정책이 나오기를 이제 기대하는 거거든요. 집값을 정상화하려면 세금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파격적인 투기 억제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세제 개편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거래세 양도세를 낮추는 것과 보유세 개편은 동시에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보유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무리해서 투자를 안 할 것이고 거래세 양도세에서 약하다 보니까 부담을 안 느끼고 거래가 원활하게 매물도 나오고 사는 사람도 취득세가 저렴하니까 편하게 사고 이런 시장이 정상적인 선진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동시에 시행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토부는 보유세 개편 계획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진짜 상상 초월의 금액이잖아요.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바뀌도록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뭐 기대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이나 수요 공급 좀 생각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격변기를 맞이한 부동산 시장, 앞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일까요? 자, 예상을 뛰어넘은 초강경 대책,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사실상 효과는 미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서울 집값이 안정화되고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가 줄어들면서 과열 양상은 확실히 좀 진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물론이고요. 부동산 불법 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뭐 불법 증여라든지 부동산 가격 띄우기 같은 것들을 집중 조사를 했거든요. 어찌 보면 자금이 부동산 시장 쪽으로 과열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